어제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울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긴 했지만 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 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은 황운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라면서 사실상 기소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이 이를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입니다만 이 울산 사건은 울산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숱한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례도 지금까지 많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에 거주하는 노동자 한 명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지만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또 중앙지검 공안부장 김태은, 담당 검사 여러 검사들이 있지만 최정민 검사, 이승현 검사 등 이 검사들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기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내 토착비리가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 즉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토착 비리는 덮였습니다. 그런 김기현이 가증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형제가 건설업자로부터 30억을 받기로 한 각서가 존재한다는 민원에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부당한 선거 개입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응징의 시간,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 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금 중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끝으로 정치검찰이 판치던 시대는 이제 종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검찰의 사건 조작 또 보복 기소는 제2의 윤석열 등이 등장해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권력 찬탈 기도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을 해편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법기술을 부려서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보려는 구차한 짓입니다.
소환도 거부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도 모두 부정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모든 사법 시스템을 다 거부하면서 자신이 혹시라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 그 방법은 다 찾아보는 찌질함이 참으로 보기 딱합니다. 윤석열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다가 거짓말로 들통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요원으로 둔갑되고 패러디가 난무하고 온 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어쩌다 대통령까지 되어서 그에게 투표했던 사람까지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이제라도 구차하고 비열한 짓은 그만두고 사법 절차에 순응하는 모습 보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